그럼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하면 우리 글이라는 게 두 가지식으로 쓸 수도 있고 미괄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두 가지식은 결론을 미리 제시할 수도 있고 후에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논술과 또는 어떤 그런 글을 쓸 때 사람들에게 확 와닿는 글은 두 가지식이에요. 결론을 그냥 서대에 탁 박아놓는 거죠. 딱 박아놓고 그러면 요놈 핵심을 다 파악했네? 딱 하고 이제 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들어갔죠. 들어 결론에 그렇게 해야 된다. 가능성을 딱 펼쳐주고 끝내면 돼요. 우리 교육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그런 걸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구두나 면접에서 얘기죠. 면접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가능적 사고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드러나게 하기보단 상대방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는 그냥 그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럼 구성이 뭐 한 2점 정도 받으시면 나머지 본론에서 점수 획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본론의 내용만 몇 점을 10점 몇 점을 했어요. 그래서 서론에 너무 긴 글 쓸 필요 없고 결론에 너무 긴 글 쓸 필요 없어요. 또 본론 결론만 요구할 수도 있고 서론 본론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은 딱 핵심적인 내용 한 두세 줄 정도만 딱 해서 핵심적인 것만 탁 던져주면 돼요. 떡밥을 던져주듯. 너 이거 글 잘 봐라. 나 글 진짜 잘 썼거든. 딱 던져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정확한 키워드를 탁탁 꽂아주는 거죠. 근데 이거 개조식으로 이건 이거 이렇게 하면 논술의 형식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은 부드럽게 연결해서 써주시면 구성 점수에서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어떤 그 맥락의 연결 위에 조사를 활용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결론 딱 해서 패러그래프를 세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단락을 그렇게 하시면 좋은 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과거에 지금보다도 논술이 더 중요했던 시기에 선생님들의 논술 용지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는 한 장, 두 장 이렇게 썼거든요. 1000자, 1500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1000자, 1500자를 글을 다 썼던 선생님이 좋은 점수를 받았냐? 500자,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반 정도밖에 못 채운 선생님이 나쁜 점수를 받았느냐?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제 수강생 분들의 물론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두 경우를 얘기하면 많이 썼다고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적게 썼다고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왔어요. 논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반밖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뭘 중요시한 거예요? 양을 중요시한 거예요. 선생님 저 양을 많이 못 썼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재미있게도 그 적은 양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핵심이 다 들어간 거예요. 논술에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1차 시험은 거의 뭐 바닥권이었는데 2차에서 확 올라간 거죠. 실기도 물론 잘하긴 했지만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파악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 여러분들의 능력 하나에 좋은 점수를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건 핵심 단어를 정확히 구사하는 거예요. 시도교육청 쓰셔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시도교육감을 쓰셔야 되는 거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보실 때 그런 거 그 형광펜 같은 거 여러분들 나름의 방식이 있겠죠. 뭐 좀 두드러지게 표현하셔서 또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계속 보시고 익숙해지면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한 30점 정도 수준의 답안지를 쓰신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한 20점, 30점. 예. 또 제가 볼 때 한 60점대가 넘어가시는 답안지를 구성하신 선생님들도 계셔요. 근데 60점이라고 만족할 거 아니고요. 30점이라고 좌절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7, 8월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급상승하는 시기예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그 다음에 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계획과 믿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 실력은 확 올라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7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셨던 선생님이 계셔요. 예.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7월 달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분은 축구 선수였어요. 여자 축구 선수였어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육대학원에 가서 이제 7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죠. 뭘 해야 됐을까요? 기본 강의도 들어야 됐고 문제풀이도 했어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 시작하는 건 빨라요, 늦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늦었죠. 그분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난 늦었다. 힘들다. 하지만 늦었으면 포기해야 되는 건데 늦었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거였어요. 그럼 제가 드릴 답은 뭐예요? 일단 기본 강의에 충실하시면서 문제풀이를 병행하세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잖아요. 그 선생님은 문제풀이를 하면 순서대로 나가니까 기본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하고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그럼 몇 점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그때 들었으니까 한 40점대 언저리에서 막 40점을 넘어간 적은 없어요. 40점대 언저리 점수에서. 그 또 메일이 왔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균 40점대인데 모의고사를 봤어요.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모의고사에 40점 그 사이에 30점대 40점 초반대 점수가 나왔어요. 메일에 선생님 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질문이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이클 도는데 2달이 걸렸으니까 이제 한 사이클을 좀 짧게 돌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서 기출문제랑 함께 병행하면서 좀 짧게 돌립시다. 그래서 기출문제로 좀 한 바퀴 빨리 돌리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좀 했어요. 근데 교재가 1, 2월 달 교재가 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싹싹 넘기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기 좋다는 거예요. 서브노트 만든 것처럼. 근데 그렇게 활용해서 했더니 40점대, 40점대 중반, 50점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8회차까지 끝났을 때 50점대 초반이었어요. 네. 그 교육학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때 당시에 만점이 전공 교육학 그 다음에 그 대학 점수 합쳐서 120점 만점일 때였거든요. 몇 점이 커트라인이냐면 90점대 중후반대가 커트라인이었어요. 97.8점. 시험 딱 봤어요. 몇 점 나올게요. 7월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단 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믿었어요. 1차 시험 성적 107점 나왔어요. 네, 107점. 그리고 2차 때 또 연락 왔어요. 선생님 글을 못 쓰겠어요. 그 글을 보자. 정말 못 써요. 당황스러웠어요. 글을 문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넌 떨어질 것 같아. 마음속으로. 네. 왜냐하면 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 모교 후배거든요. 네. 근데 그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글을 좀 편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키워드는 잘 써. 핵심은 잘 파악해. 글을 좀 잘 구성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일기 쓰듯 써. 그럼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래 편안하게 쓸게요 선생님. 또 그런 방법을 스스로 찾은 거죠. 근데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논술 점수가 한 중간 4, 50점 정도 됐는데 그 선생님은 거의 70점대 육박하는 점수 받았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때 1차 시험의 문제가 축구 관련된 문제였고요. 축구 관련 그 다이어그램 나왔던 그때 시험이었었고 수업 실현해야 되잖아요. 수업 실현 전날 또 왔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봐. 했어요. 해봐. 지금요? 그럼 내일 시험인데 그럼 언제 해봐? 지금 해봐. 딱 그랬더니 못하는 거예요. 당황해서. 네. 이렇게 하면 또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음속으로 넌 떨어졌어 임마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오늘 잠 자지 마.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네가 제일 자신 있는 걸 해. 그걸 연습하라고 했어요. 근데 뭐 했을까요? 본인이 축구 선수니까 축구했겠죠. 근데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그 수업 시연의 종목이 축구였어요. 발차기 하나 하면 게임 끝나죠. 킥 동작 한번 탁 보여주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다르다. 물론 수업 실현도 굉장히 자신 있게 잘했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자,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점프를 뛰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근데 점프를 뛰어도 나무 가지가 높아서 아무리 뛰어도 달 수가 없는 높이에요.
근데 개구리는 계속 뛰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난 저 나뭇가지 위를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래야 나는 저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뛰어요. 그 믿음으로. 근데 바람이 불어와요.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짝 흔들렸어요. 근데 얘는 계속 뛰어서 이 계속 뛰고 있던 이 개구리의 손끝에 나뭇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운이에요. 열심히 노력한 자만이 그 운을 잡을 수 있어요. 올해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이 문제가 나오면 땡큐죠. 전 적중률 100% 강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운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때 그 범위가 정말 사이드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4일 그날까지 열심히 믿고 가시는 거예요. 가능성을 믿고. 그리고 시험 현장에 시험 문제에 1번 문제부터 내 그 끊임없는 노력에 살랑거리는 바람이 만들어준 문항이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공 점수 64점 맞는 거죠. 우리 목표 64점이잖아요. 교육학 16점? 이 정도 맞으세요. 그 몇 점이에요? 80점이거든요. 올해 커트라인 몇 점이었어요? 60점대 중반, 중후반 점수였어요? 몇 점 높아요? 10점 이상 높아요. 2차는 뭐예요? 껌이죠, 그러면. 물론 뒤집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안 뒤집히죠. 지금 하고 계신 공부를 탄탄하게 하시면 64점은 어려운 점수가 아니에요. 근데 듬성듬성 뜨문뜨문 나 알고 있어라는 교만과 그 다음에 나는 얼마만큼 했어라는 게으름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성장시키지 않아요. 지금 60점 맞은 선생님이 게으름을 부리면 지금 30점 맞은 선생님이 분명 쫓아가요. 추월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믿으세요. 합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리고 열심히 덥지만 똥꼬에 땀나게 겨드랑이에 땀나게 하여튼 접혀지는 살에 다 땀나게 한번 달려가요. 그리고 내년에 피부관리 받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예. 그럼 되잖아요. 첫 월급 200만 원 딱 해서 피부관리 받으시고 치아 미백 한번 딱 하시고 새로 세팅해가지고 여자친구 사귀시고 남친구 사귀세요. 그럼 되죠.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진짜 멋진 최고의 선생님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가능성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